1차 가까운 병원에서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사실은 되게 효율적이에요. 특별히 챙겨야 될 음식은 해조류입니다. 또 한 가지는 홍화씨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해서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절약, 뭐 허리약, 뭐 뼈약, 뭐 고지혈증약 하루에 한 20가지 정도를 드시면 이론상으로는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약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독성이 쌓이게 되고 그게 오히려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네, 셀코 TV 탐사하는 일상 배한호 원장님 모시고 병원비 덜 쓰고 일상에서 건강 챙기는 비법 알아보고 있습니다. 60대 이상이 되면 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증상 알아봐야 되겠어요. 어떤 게 있습니까? 뭐 사실 60대 이상의 한의원이나 친구들 병에 온 쪽도 보면 가장 걱정하시는 건 결국 요즘은 치매, 치매입니다. 65세 인구의 9.8% 정도가 치매거든요. 치매는 증상이고 원래 이제 정확한 병명으로는 알츠하이머병 또는 이제 뇌경색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10분당 1분, 90세는 10분당 3분이 치매 증상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러면 암 환자분은 내가 제 발로 걸어다니면서 내 병을 치료할 수가 있고 뇌경색도 어쨌든 그게 되는데 암은 치매 같은 경우는 인지가 안 되니까 보기에 정말 심각해 보이는 거죠. 치매 발병률이 남성, 여성으로 나눴을 때 여성이 더 높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는 통계입니까? 네, 실제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습니다.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중에 여성들이 치매 증상이 많은 이유가 있느냐는 현재는 없습니다. 근데 실제로 여성들이 이제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을 그래도 지금은 뭐 1명, 2명, 3명이지만 예전에는 6, 7, 8분 이렇게 낳았던 세대들이니까 내가 느꼈던 극심한 고통, 육아를 할 때 젖을 물리고 예전에 논밭을 갈고 이런 고통들을 기억하면 출산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인류가 그런 고통들을 잊어버리도록 진화된 게 아니냐. 그리고 있는 과정들에 대한 정도가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아니냐. 밝혀지진 않았지만 작동을 해서 빨리 정상 기억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85%가 이제 50세 이후에 줄어들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해주거든요. 혈관의 탄력 정도가 떨어지니까 뇌 주변의 혈관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또 오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현재는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치매라는 병은 왜 걸리는 걸까요, 원장님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매 그러면 이제 90%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 그리고 10%는 이제 뇌혈관계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.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게 뇌 주변에 침착이 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. 이것도 현재 가설입니다. 근데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어떤 바람은 있지만 추정인 거고 10%는 일종의 중풍인 겁니다. 흔히 우리가 뇌경색, 뇌출혈이 크게 오게 되면 한쪽 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, 한쪽 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오게 되면 반대편 팔다리 마비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큰 거는 그렇지만 작은 혈관이 막히는 건 밖으로 표가 안 납니다. 큰 혈관이 막히면 발달에 마비가 오고 작은 혈관이 막히면 깜빡하고 표가 안 나는데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게 반복되면 그게 치매로 연결되는 겁니다. 그게 치매 환자의 10%, 그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는 그 두 가지가 현재는 치매의 거의 이제 거의 100% 가까이의 원인을 차지를 하는 거죠. 치매 검사할 때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지가 있어요. 이렇게 문제 많아요, 그거. 근데 그거 이제 한참 풀죠.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 점인지 뭐가 나오면 또 가서 면담하고 그 다음에 MRI 찍으라는데 그것도 비싸요. 아직 보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. 그렇죠. 예. MRI가 1차 병원에서 1차 예를 들어 진단 영상의학과 예전에 방사선과라고 불렸던 가게 되면 MRI까지 찍게 되면 50만 원, MRA까지 찍게 되면 한 60만 원 선이고요. 2차 병원을 가게 되면 8, 90선이 되는 거고 이제 3차 병원을 가게 되면 100에서 이제 150만 원 선 정도로 급격히 이제 느는 거죠. 그러면 그거 가지고 더 큰 병원 가거나 할 때, 근데 가면 또 찍으라고 그러더라고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. 우리가 병원 검진을 할 때 1차 가까운 병원에서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사실은 되게 효율적이에요. 그런데 누구는
서울의 7대 병원인 삼성병원에서 했니? 누구는 서울 아산병원이 했니? 그래도 사람이라면 서울대병원에서 해야지. 그러니까 그게 명품 소비랑 실제로 관련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.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 구조 자체가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3차 병원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3차 병원에서 타고 나면 설명이 안 됩니다. 네.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환자를 보는 상태에서 네. 검사했을 때 조금 수치 이상이 나오는 환자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고 내보내는 거죠. 네, 근데 네. 그 안에 정보는 들어있고 그런 상태에서 검사만 반복하다 보게 되면 돈은 들고 그 작은 정보들이 큰 정보로 바뀌는 과정들을 누군가가 캐치를 못 해주게 해줘야, 되는 그쵸. 거죠. 그래서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이 내 건강을 챙겨주듯이 1차 병원을 잡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네. 또는 이제 한의원도 일반의보다는 이제 내과 전문의가 있는 그런 병원에서 가깝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팁을 얻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거고요.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1년에 한 번, 2년에 한 번 자식이 해주거나 본인이 하거나 병원에서 해서 받은 검진 결과는 핸드백에 무조건 넣고 다니셔야 됩니다. 저번에 MRI 찍은 게 있는데요. 그러면 병원에서 갖고 오셨어요. 아, 집에 두고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. 그럼 병원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땡큐죠. 그냥 또 찍을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. 그럼 결과가 뭐라고 나왔던가요?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글쎄요,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정확한 정보 속에서 진료는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안 적어도 될 거를 또 찍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되는 거니까 검사를 하시면 그 검사 결과를 어딘가 책장에 처박아 놓지 말고 시간대별로 CD 갖고 오시고 혈액 검사 결과도 클립으로 딱 찍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야 됩니다. 그래서 항상 그 전용 핸드백 또는 전용 서류백을 들고 병원에 와서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물론 병원이 썩 좋아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병원 감별도 좀 하셔야 되는데요. 그 정보를 분석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상담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이제 내 주치의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판정받기 전에 저희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예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그렇죠.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50대 이후에 뭐 우울증이 온다거나 그래서 집에만 계시게 되면 네. 사회성도 떨어지고 대화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치매로 가실 확률이 높아져요. 그래서 사회성을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. 미용실에 가셔서 수다도 떨고 경로당도 가시고 식구들도 자꾸 주기적으로 만나서 자꾸 옛날 얘기도 하고 지금 얘기도 대화를 하고 좀 자주 되게 사회성을 하시는 기르고 네. 뭐 당연히 하다못해 운동장이라도 하루에 1시간씩 도는 것들 그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먹는 게 부실해집니다. 특별히 챙겨야 될 음식은 해조류입니다. 해조류. 해조류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조류를 자꾸 챙겨서 비타민 B군이 자연스럽게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뇌의 혈액순환에 대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해조류 중에서 제일 싼 게 뭐가 있냐면 홍합이 홍합. 있습니다. 홍합 정말 싸거든요. 홍합 정말 싸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수돗물만 넣고 끓여도 짭짤한 게 맛있거든요. 거기에 파 몇 개, 마늘 몇 개.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굉장히 좋고요. 이제 두 번째는 효모입니다. 효모가 원기소라고 그래서 70년대. 그래요. 70년대. 이 원기소가 예전에 부잣집만 그거 먹었어요. 맛있었는데? 네, 맛있었죠. 네. 그게 효모거든요. 예, 군내가 나는. 그 효모가 아미노산 풀이라 그래서 이제 식물성 아미노산이 꽉 차여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많은 비타민 B군이 있거든요. 근데 어르신들의 어떤 단점은 좋은 걸 먹어도 흡수를 못 시키고 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 어머님들의 경우 효모는 소화가 안 될 일이 없습니다. 효모 드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일석이조의 식품이 있습니다. 홍아씨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해서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홍아씨도 생각보다 편하게 주변에 많이 판매하거든요. 구해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치매를 피하고 싶다. 뭐 모두의 바람이죠. 치매는 안 왔으면 좋겠다. 이런 분들은 특별히 뭐 줄여야 할 거나 이런 건 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? 제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추정하는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약물입니다. 아, 약물이? 실제로 중증 치매 환자들이 이제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을 확 줄였을 때
각성 효과, 정신이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관절약, 뭐 허리약, 뭐 뼈약, 뭐 고지혈증약, 혈압약, 뭐 당뇨약 하루에 한 20가지 정도를 드시면 이론상으로는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약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독성이 쌓이게 되고 그게 오히려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약을 줄였을 때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포함해서 5개 정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. 이게 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약을 줄이는 것은 저희 쪽에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. 약을 늘리는 게 저희 쪽에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줄이는 거에 대한 근거들은 많지 않지만 결국은 줄이는 게 맞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결국은 진통제입니다. 진통제.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생리통이 시작되니까 이제 생리통 한 달에 한두 번, 하루에 한두 번 또는 많게는 막 8알 이렇게 진통제 드시는 거. 또 특히 여성분들이 저혈당 때문에 진통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혈당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빨리 떨어지거든요.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두통이 오게 됩니다. 단 걸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두통이 없어지거든요. 그런데 그거로 제어가 안 되면 또 진통제를 먹습니다.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남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진통제 꾸준히 드시는 분 없잖아요. 없죠. 근데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진통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진통제를 가급적 적게 드시기 위해서 여성들은 평상시에 생리관리 또는 본인의 어떤 저혈당으로 빠져서 두통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진통제 먹는 횟수랑 기간을 정말 많이 줄이셔야 된다. 진통제가 또 그렇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한의사 배한호 원장님 모시고 병원비 줄이고 가성비 좋은 식품으로 건강 지키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저희 다음에도 셀코TV 함께 해주시고 우리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주 좀 챙겨주십시오. 네, 또 불러주십시오. 아이고 조사 확실히 해오셨어요. 오늘로 우리 셀코TV가 40만 돌파했는데 네. 그걸 또 알고 오셨습니다. 와. 네, 저희 셀코TV 편성 책임자로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